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현재부터는 각종 스포일러가 붙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스미스 군이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얘기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형 집행인으로 유명한 존 루스는 레드락 타운으로 죄수 데이지 도머글이 이송해 가던 도중 네. 서원 속에서 우연히 현상금 사냥꾼 마르키스 워렌과 보안관 크리스 베닉스와 합류하게 됩니다. 네. 거센 눈보라를 피해서 미니의 산장을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와있던 4명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산장에 모인 이들 간에는 점차 긴장이 형성되죠. 네. 그러던 와중 첫 번째 살인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투숙인들이 살해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자, 일단 작품을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배경들, 인물, 그리고 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북전쟁 이후 한 6년에서 12년 정도 사이 흐르는 시점이고 네. 공간은 미 서부 와이오밍 주입니다. 이 주는 미국에서는 벽촌으로 유명하죠. 완전 산간 시골. 한국으로 치면은 인제나 양구 뭐 이 정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양구보단 나으리 뭐. 아유 끔찍하다 진짜. 나는 네. 철원이랑 연천 사이에서 했어가지고. 군 생활을. 네. 끔찍한 곳이죠. 네. 실제로 미국은 한 주가 웬만한 나라의 사이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의 GDP가 한국의 GDP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와이오밍은 인구가 60만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넓은데? 네. 호주 같네. 그래서 와이오밍이 주였어? 뭐 이런 농담도 있고 미국에서는 아. 그냥 동급으로 안 치는 아 동급으로 별로 안 치는구나. 존재감이 아예 없는 뭐 이런 동네고 그렇게 눈보라 치면 고립되는 건 당연한데 네. 완전 장관이겠네. 선택을 재밌게 잘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서부국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한마디로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배경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엮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이러니한 거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부국들 좀 덥다거나 태양이라든가 석양을 배경으로 많이 봤었는데 그쵸. 겨울 배경은 생소하게 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가 네, 아닌 뭐 그런 게 아닌? 눈보라의 무법자. 네,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서부국이지만 공간은 실내로 한정돼 있고 초반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니의 산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모든 네. 서사가 진행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압축감이 있고 네. 2.76대 1 화면비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 와이드한 사이즈는 네. 보통 탁 트인 공간을 묘사하고 다이나믹한 전광을 보여주는 데 더 적합하니까 근데 2.76대 1로 화면을 구성해 놓으니까 산장 내부에서 인물들이 이동하는 게 역동적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 있던 인물이 반대쪽 측면으로 가도 이게 한 화면에 들어온다 이거지. 카메라를 돌릴 필요 없이. 그 점이 좀 효과가 좋았지 않았나? 예,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초반 장면에서 십자가만 나오고 그쵸. 쭉 누구누구 나오는지 트레일러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도 자기가 살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보는 그치.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초반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좀 넓은 데 가서 보십사 하는 게 컸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네. 6부 구성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각각 1부는 17분, 2부는 13분, 3부가 1시간, 4부가 24분, 5부가 21분, 어. 6부가 23분 이렇게 됩니다. 3부 빼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즈인데 3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죠. 3부가 미니의 산장에 들어와서 네. 샌디 스미더스 장군이 죽는 장면까지 그 장면까지 굉장히 길고 거의 모든 갈등이 형성되고 전개되고 살인의 시발점이 터지는 이 순간까지가 3부가 되겠습니다. 3부까지는 사실 이야기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설명이라고 봐도 그치, 무방하겠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시간 분량이 사실 굉장히 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거든?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화가 너무 일단 재밌었어. 맨 처음에 다짜고짜 사무엘 잭슨이 마차를 딱 멈추더니 내가 갈 자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마차 운전하는 사람이 너는 뭐하는 놈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이렇게 대화로 얘기를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설명을 안 해주잖아. 얘네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신념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치. 있는 사람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게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해 주니까
얘기를 하는데 왜 지루하지가 않지? 지금 영화 보러 왔지 누구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뭐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초반부터 좀 재밌던 미장센들이라면은 네. 일단 십자가 있을 테고 네. 이게 웃긴 게 크리스마스에 이게 미국에서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아마 좀 노린 게 아닌가 이거. 네,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좀 재밌게 봤던 게 6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잖아. 근데 맨 선두에 백마가 하나 있는 거. 백마 흑마가 어깨를 맞대면서 가는 거. 그건 또 못 봤네. 그게 시발점이 되죠. 인종 갈등. 네, 그런 노골적이지 이거는. 네, 뭐. 노골적. 그리고 인종 얘기 할 거다. 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1부와 2부를 진행하지. 1부에서는 워렌이 마차에 탑승하는 거고 2부에서는 크리스 매닉스가 탑승하는 건데 대화가 안 끊어지고 보이스가 계속 들리니까 정말 그 마리텔 안정환 김성주가 얘기가 안 끊기고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재밌게 진행을 하듯이 헤이트풀 8도 그 정도의 클래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1, 2부 30분 재밌게 진행한 다음에 미니의 산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딱히 지루할 틈이 없는 거지 당연히. 처음에 사무엘 잭슨이랑 마부랑 여재수 그렇게 4명이 계속 그렇게만 끌고 왔었으면 재미없을 뻔한 거를 깐족깐족대는 보안관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살려줬던 것 같아. 만약에 그대로 4명이 쭉 갔었으면 난 진짜 지루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거라든가 의심병이 도지잖아. 그 사람들끼리. 그런 갈등이 잘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 그 맛깔스러움을 한결 살려주는 게 링컨의 편지라는 소재지. 링컨의 편지가 내용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잖아. 그리고 이게 남북전쟁 배경이었다는 것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데이지와 존 루스가 마치 부부인 것처럼 투닥투닥대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캐릭터가 형성되고 대화가 이어져 나가고 눈으로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는 인물들의 이해관계거든.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로 이루어지고 그 고립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갈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있는데 갈등을 어떻게 만들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덮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영화가 재밌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관계에 있어서 일단 팩맨과 사무엘 잭슨이 맡은 역할이 서로의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미 이해관계를 정리를 해줬는데 그 와중에 껴있는 목을 매달 이 데이지와의 상관관계에서 사무엘 잭슨 본인의 편지에 침을 뱉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난 팩맨의 가치관, 정신세계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도 나의 $8,000 정도의 재산을 이 사람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나타난 이 변수인 보안관도 뭔가 못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는 가야 돼. 게르기야. 괜히 또 잘못하면은 자신들도 보상금 못 받고. 레드락 가면 다 나온다니까. 레드락 가면 나 쫄리면 뒤지시던가. 일단 태워달라고. 나 그냥 여기서 죽으면 너네가 더 큰일 나.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 굉장히 재밌다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거는 특유의 질질 끄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타란티노가 저는 좀 지루했어요. 물론 대화 속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설명충 느낌이 들어서 초반에 10분 정도만 잘라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들긴 나도 해요. 그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 네, 총 들고서 대치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나는 조금씩만 더 줄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 그 중에서 나는 안 어울렸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디냐면 보안관이 탔잖아. 근데 타기 전에는 비굴하게 빌듯이 해서 탔잖아. 그래서 막상 탔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닥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계속 시비를 털잖아. 존나 깐족거려요. 사무엘 잭슨한테. 그게 이거 조금 자기적인데 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 수는 없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제 맛깔나게 재미나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의린 상황인데 갑이 아니라 저렇게까지 깝치다가 저 총 맞고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도 난 들긴 했어 사실. 근데 뭐 정당화는 되지.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서사에서 그 새끼가 존나 눈치 없는 넌시눈이라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저 새끼는 원래 좀 저런 놈이구나. 성격 묘사하고 일치하네. 나는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한 장면은 아니지 않나 싶고 미니의 산장에 도착하고 나서도 재밌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문을 거의 깨부수고 못지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냥 깨부수는 것도 아니야. 옆에서 소리 질러야 돼. 못 박어!
문 열라고 이러고 뭐라고? 두 두 개는 개는 박아야 박아야 돼! 막 그러면서. 이거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땡인 그런 장면이잖아 사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살렸다는 거지. 뭐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은 거지.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야 있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스월드 모브레이 역을 맡은 팀 로스가 너무 맛깔나게 대사를 잘해가지고 진짜 무슨 연사 같았어 난.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재밌더라고. 그 사람 능글능글하게 오바 연기하는 거 정말 잘하지. 목소리도 아주 얇아가지고 얄밉기도 하고 내가 없으면 이거 합법적으로 너네 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약 올리기도 하고 확인까지 하잖아. 네. 너 합법적인 거냐고. 아주 재밌지 이 갈등 상황이. 근데 8명이 다 소개가 끝났을 때쯤에 웬만하면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 의외의 변수가 한 명 있었다면은 도대체 채닝 테이텀은 어느 지점에서 나왔던 거였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 근데 뭔가 의심스럽긴 하잖아. 그 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지? 못 박았을 때부터 우리는 게임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못을 박은 것 같아. 그 캐릭터들이.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야. 타란티노가 신호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복선을 잘 깔아놓은 걸로는 빨간 사탕이 있지. 그렇죠. 워덴이 바닥에 타일 사이에 껴있는 빨간 사탕을 왜 보고 사탕을 박으려? 사탕통을 보는데 뭔가 하나 없어. 없어. 가운데가 비어있지. 거기서 뭔가 의구심을 느끼고 그게 관객의 의구심으로 이어지지. 복선을 하나 깐 거고 밥하고 워덴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하나 의구심을 던져주지. 미니하고 무슨 관계냐? 미니에 대해서 이런 정보 알고 있냐? 파이프 담배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 밥이라는 애가 미니를 죽이고 자신이 여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사칭하고 있다는 걸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잖아. 그건 의혹이 있다는 거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주시죠. 다들 산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결국에는 네. 살인사건이 터지지. 그렇죠. 워덴하고 샌디의 갈등에서 촉발되는 거잖아 모두. 이제 거기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워덴은 북부군이었고 네. 샌디 스미더스는 남부군 장군이었고 흑인 싫어하니까. 그렇죠. 근데 둘이서 대화하다가 결국은 시비 붙어가지고 야 니 아들은 내 족받았어. 그래서 빡쳐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샌디가 죽는 거 아니야. 정당방위로. 아니, 근데 그 성기 노출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 근데 여자 관객들 괜히 막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아 씨발 다 알면서 왜 그러는데 나는 그런 빛으로 보기는 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안 나오지 뭐. 뭐 어쨌든 간에 그 장면이 윤리적으로 뭐 부도덕하고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잭슨이 오바해서 과장돼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물론 진짜로 그랬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지어낸 이야기일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일지 그거에 대한 의문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사건에 발발이 되면서 관객들한테 영화에 대한 집중력을 극대화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박수 쳐줄 만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이게 권선징악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떳떳한 인물도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없어. 워덴이 주인공에 가깝긴 하지만 얘도 뭐 쓰레기잖아. 자기 살려고 37명 죽인 놈이고 그치. 별 상관도 없는 샌디에게 야 니 아들은 내 족받았어 이렇게 도발하고서 죽인 거 아니야 결국. 자기가 죽일 생각이 있으니까 도발한 거겠지.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고요한 밤. 맞아 그거였다. 그것도 그냥 크리스마스라니까. 그러니까 그 피아노 그거에 맞춰서 그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와, 피아노를 나 치다가 자꾸 틀려. 맨 처음에 멜로디 치다가 튀고 아이고 씨 이러다가 또 한 번 또 치다가 반주 조금씩 치다가 또 틀려. 이러다가 이제 아주 연주를 해. 아주 연주를 하는데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내가 너 아들 뭐 어떻게 해서 죽였어 이러는데 뭐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멜로디에서 이제 내가 너 아들 죽였다 그래. 그러니까 아기 잘도 잔다는 게 아기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려주는 거잖아 음악으로. 그게 난 너무 재밌어갖고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족자랑을 하던 워덴은 결국에는 총 맞아서 자기 족이 날아가지. 이게 비틀어진 권선징악 아니야. 자기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야 자기 죄에. 그야말로 혼돈이지 혼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막이 끝났던 것도 참 잘 끄는 것 같아. 정말 이야기를 갖다가 구성을 진짜 각본이 유출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은. 그 이후에 도모고의 비밀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 전에 복선 하나 더 짚어주자면 스튜 먹으면서 네. 워덴은 한번 클로즈업 해줘. 워덴의 예. 시선에. 워덴이 스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장면 한번 보여주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워렌이 샌디 스미더스 장군을 살해한 다음에 네. 갑자기 막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레이터 타란티노 목소리지. 네. 야, 이 사이에 커피에 돈 넣었어. 이 얘기 해주지. 그러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서스펜스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네. 뭔가 이미 사단은 일어났어. 근데 등장인물들은 아무도 몰라. 관객은 다 알고. 그 상황에서 독을 누가 먹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잖아 이제. 근데 도머그는 그걸 알면서 기타를 치면서 존 루스가 커피를 마시는 걸 구경을 하지. 그리고 결국에는 존 루스가 커피를 마시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계속 도머그도 노래를 하고 BGM도 들리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관객은 당연히 아 저렇게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특히나 마지막 가사는 넌 죽고 난 멕시코로 갈 거야 이러지. 여기서 나오는 음악 2부 저희 시작회 때 나오는 음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나왔던 음악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음악이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독약이 퍼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말 그대로 서스펜스지. 나는 그것보다도 나레이션 나오면서 시체 치우잖아. 거기에서 오비 마부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위바위보를 잘못한 건지 뭘 잘못했는지 뭐 어쨌든 간에 나가서 시체는 일단 치워야 되는데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냥. 에이씨 그러면서 난로 앞에 있는데 공감되는 참 사무엘 잭슨의 불알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불쌍한 느낌. 불쌍한 느낌이 확 들잖아. 아 디테일 같은 거를 그렇게 관객들이 못 보던 장면도 이 사람은 이 장면 봤을 수도 있고 이 장면 봤을 수도 있다 그건데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하지만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다. 조그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네. 이 장면을 얼마나 잘 찍었냐면은 일단 음악이 깔리고 데이지가 손바닥으로 막 탁자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어. 죽을 거를. 그리고 크리스 매닉스는 커피를 잔에 따른 다음에 이거를 마시려고 해. 입에 갖다 대지. 그러면서 음악과 시각적인 효과가 서서히 고조가 되지. 그러니까 크리스 매닉스도 저거 먹고 죽느냐 마느냐. 그리고 존 루스는 언제 쓰러지냐. 이걸 관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게 되지. 그리고 음악이 계속 깔리고. 그러면서 매닉스가 커피 마시기 직전에 존 루스가 토하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거잖아. 정말 잘 찍은 거지 이거는. 순서도 있어. 맨 처음에 행맨이 피를 팍 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뭐지 이렇게 멈춘 다음에 정면을 보니까 앞에 오비도 커피를 마신 다음에 갑자기 얘도 피를 토해. 그러니까 이 커피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상황 판단 일어나는 거야. 그제서야 데이지가 널 보냈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상황이 이 상황인 거구나. 다 차례차례 보여주는데 그 장면도 되게 친절하고 재밌지. 워렌이 상황을 다시 주도하게 되고 움직이지 마 이거 아니야. 중요한 탐정 김정일. 갑자기 킹스맨의 발렌타인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 왜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범인은 한정되어 있잖아. 범인은 한정되어 죽는 있어. 놈들 벌써 나가 떨어져 있고 도머그는 그냥 본 사람이고 크리스 맥스는 먹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절대 아니고 진짜 먹기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워렌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몇 명 없잖아. 몇 명인지 정확히 계산 안 되지만 정말 한정적이라는 거 보면서 느껴지지. 그리고 장면을 통해서 얘네 3명 중에 1명이거나 그 이상일 뿐이다 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여기서 내가 추리를 해봤어. 과연 커피에 독을 누가 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해. 피아노 치던 중에 커피에 탔다며. 밥이 피아노 쳤지. 근데 나는 피아노 치고 있었으니까 나는 범인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총을 쏘기 직전에 한 1분 정도에서 30초 정도에는 OST가 나와. 피아노는 끊겨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총을 쏘거든. 근데 독을 타는 장면에서는 총을 쏘기 한 10초 전에 독을 타. 그리고 독을 타는 그 장면을 보면은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어. 그리고 밥도 피아노를 치기 전에 검은색 장갑을 벗어. 그래서 검은색 장갑을 낀 사람이 범인인데 밥이 분명히 피아노를 치기 전에 검은색 장갑을 낀 걸 보여줬거든. 그래서 약간 이게 복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워렌이 손들라 그러잖아 3명한테. 근데 아쉽게도 3명 다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아. 사실 그 셋 중에 한 명은 확실한데 그 피아노를 쳤다는 알리바이를 던져줌으로써 밥이 독을 타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고 있어 지금. 근데 결국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 중요한 건 아닌데 답은 쉽게 나와요. 뭐야? 답은 화면을 본 사람이라면은 인물들 배치하는 그거를 딱 처음에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걸 못 봤네. 그거를 딱 캐치를 화면이 넓게 보니까 보이기는 시작하더라고. 그 커피 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 어느 정도 이미 나와 있었어. 누구야 누구? 그 사람이 이거 한 사람. 이거 칙스던 사람. 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나오잖아 나중에 누가 탔냐고 그래가지고 덩치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그 사람 나와요. 내가 탔다고 말을 했나?
너 말하지. 그거 밥 죽인 다음에 누구야 하니까 누구야? 나야. 그러고서 너 그건 그냥 구란 줄 알았어. 구라 아니었어. 근데 배치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건 내가 놓쳤다. 뭐 여튼간에 범인을 색출해내는 그 장면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또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고 살해를 당한 그 장교와 내통을 했었던 그렇게 깐죽대던 보안관이 경의를 표하고 그러잖아 그 사람한테. 근데 갑자기 또 사무엘 잭슨한테 착 달라붙어. 이거 씨 그러면서 점점 암적 문제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무엘 잭슨이 살살 잘 굴려 또 자기 편을 또 굴려오니까 그런 장면들이 깐족깐족 되기는 하는데 무척 재밌어요. 암덩어리는 암덩어리인데 이거 이야기는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정말 잘 흘러가는데 정말 잘 이끌어가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짜증나 그러면서도 보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추리극적인 요소잖아. 근데 상황이 사실 종료된 거잖아. 이미 밥 죽였고 나머지 둘이 한 팬이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을 때려버리는 게 갑자기 채닝 테이텀이 나오지. 이거는 사실 반칙이긴 반칙이지. 왜냐면 그 전까지 복선도 하나 없었고 암시도 없었으니까. 암시도 없었어. 근데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게 이 채닝 테이텀을 굉장히 재밌게 묘사하잖아. 일단 고환 저격자라는 거부터가 명칭이 너무 웃기잖아. 고환순 새끼 나와 막 그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반칙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극적 요소일 뿐이다라고 어느 정도 어필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시사회를 신청하려면 광고를 좀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 그러고선 내가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광고에서부터 얘기를 해버린 상태니까 도대체 언제 나올까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의외의 변수는 딱 채닝 테이텀이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미리 보시고 한번 우리랑 같이 생각을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변수니까 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이렇게만 흘러가다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의외의 변수 정도는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오고 또 몇 시간 전에 행적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 잘 꾸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 사무엘 잭슨이 얘기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겨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긴장감 형성하는 것도 좋았지. 데이지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크리스 베니스 기절해버리고 존나 야 백인 친구 일어나! 보안 아빠 일어나도 아니고 맞아 그 장면 잠깐 떠올리긴 했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세 명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기에 우리 암살자들이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겠다 뭐 그러고선 얘기하는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거의 다 허세인 거야. 그냥 저 새끼들 허세왕 뽑나 저기에서 그러면서 나는 봤는데 결국에는 진실을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기다리고 있을지도 아니면은 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객들한테 계속 긴장감만 고조를 시키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 하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몰입력이 있단 말이야. 진짜일까 아닐까 막 그러면서 계속 보게끔 되잖아. 후반 부분에 힘이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되게 흐지부지 되는 영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 근데 그 대사를 치는 거 보면서는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의 그 클라이맥스 달라가는 거 있잖아.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난 보기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후반 부분에 계속 차곡차곡 잘 메꿔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잘 봤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절정을 잘 치다. 네, 나는 그렇게 잘 이어나간 것 같아. 네. 나는 사실 데이지의 그 엄포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거 복수는 나의 것처럼 가는 건가? 라는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배두나 생각한 거지. 우리 오빠들 오면 너네 다 죽어. 이런 거 있잖아. 허세 떠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송강호가 돼서 진짜 죽잖아. 그런 것처럼 쟤네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메커핀으로 남겨두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확실한 거는 거기 있는 산장 인물들은 다 죽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그치? 생각은 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것 같아. 네, 죽었을 것 같아요. 불에 맞았는데 불알 맞았고 과다 출혈이고 뭐 살기가 힘들긴 하지. 기절까지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무수한 떡밥을 계속 투척합니다. 8명은 정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도 선한 구석이 없어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슨 악행을 자행한 그런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에 목매다는 교수형 집행자에 진짜 죄수에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적으로 끌었던 장교에 뭐 여러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다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과거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 보면서 또라이들밖에 없는 이 집합소 사이에서 과연 결말은 어떻게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라이 같은 감독이 정말 잘 해냈다. 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올라가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탁 뜨는데 야, 역시 또라이 영화는 또라이가 만들어야지 제맛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표현. 좋겠습니다. 예. 뭐 연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촬영이나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음악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2.76대 1이라는 카메라 화면비로 인해서 네. 등장인물들이 산장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움직이고 네. 액션을 하는지가 좀 더 밀도 있게 다뤄진 것 같고 네. 연기는 뭐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데 아, 그렇죠. 굳이 꼽자면은 팀로스 팀로스가 정말 능글능글하게 연기 잘한 것 같고 저도요. 대사 하나 어휘 하나 좀 버릴 게 없는 연기가 아니었나. 그 이름 자기 이름 말할 때도 재밌지 않았어? 음. 오스월드 모브레 이러면서 계속 아이씨. 그렇게 얘기하잖아. 재수없어. 보면서. 존 루스가 나는 이 죄수를 이 동네의 사형 집행인을 위해서 끌고 왔다고 일자리 마련해주러 왔다 이러니까 내가 바로 사형 집행인이다 이러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오막에서 네. 조 게이지가 살해되는 일행의 마부를 죽이러 가는 장면. 그러니까 마부가 숨어 있었지. 그리고 핏자국 따라가서 찾아가지고 죽이잖아. 그 장면에서 음악이 그냥 굉장히 산뜻하고 훈훈한 음악이야. 맞아. 근데 거기서 빵 쏴서 죽이잖아 그냥. 그게 너무 웃겼고. 가차 없이 그냥 죽여버리지. 나는 음악을 쓰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엘니오 모리코네는 대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잡아내는 거야. 이 영화에서 음악이 쓰인 경우는 두 가지 정도야. OST가 쓰인 경우는 풍경을 설명할 때 영마차가 눈 덮여있는 그 산을 움직일 때는 거의 웬만하면 음악이 나와. 그걸로 이곳이 어떻게 고립이 돼 있는지 어떻게 삭막한 곳인지 그러니까 황야의 느낌을 그 음악과 눈보라로 맞바꿔서 옮겨줬다는 느낌인데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물들이 대사를 할 때는 안 넣어. 유일하게 딱 하나 넣은 게 뭐냐면 OST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고요한 밤 그거 피아노 치는 거 그거 하나 넣었는데 거기서도 너무 효과적으로 잘 자아냈지. 그 딱 두 가지 정도. 특히나 인물들이 자기들 설명할 때 자기들의 뭐 인물관이나 뭐 이 사람들의 캐릭터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 대사에 나올 때는 음악을 일부러 전혀 집어넣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도해서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해. 감독하고 협의를 잘 했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이 제일 눈에 띄지 않았나. 크리스 베이스. 근데 연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 잭슨을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유독 그 깐족깐족 되는 게 있잖아. 짜증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짜증을 끌어올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는 눈여겨봤었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깐족깐족 되잖아. 링컨의 편집까지 마지막에 낭독을 하면서 끝까지 저러는구나, 한결같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나는 배경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던 감독 중에 한 명이 난 타란티노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오고 그냥 캐릭터에만 집중이 됐단 말이야.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잖아. 헤이트풀 에잇. 딱 그 8명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론의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었던 것 같아서 그런 배경까지 플러스가 좀 더 잘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카메라 그 예. 와이드한 비율 쓴 것도 당연히 그런 게 의도가 포함되어 난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캐릭터에 너무 힘을 빡 하고 주는 게 커서. 사무엘 잭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영화에서는 인종차별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흑인 억양을 더 써서 맨 처음에 등장을 해. 요맨 워낙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거고요 이거는. 워낙 연기를 흑인 억양을 많이 써서 하는 배우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이건 인종 얘기가 나오겠구나 벌써 터서부터 보이긴 하더라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니거를 욕으로 쓰는데 이 당시만 해도 니거는 존칭에 가까웠다는 거지. 존칭이라고? 그러니까 존칭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 원래 이 당시만 해도 블랙이 멸칭이었지. 아 그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시대 고증 이런 거는 그냥 제끼고 한 거지 사실. 시대 고증이 여기 어딨어. 그냥 막 나가는 거지. 빨간 담배 나오는 거부터가. 그래 맞아. 확실히 그런 게 네, 있어. 타란티노 영화의 전매 특허 중 하나죠. 네. 빨간 담배는. 그 외로는 데이지 도머그 역할을 맡은 제니퍼 제이슨 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네. 내가 점 찍는데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그 사람한테 상 안 주면은 조연상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예언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한테 상 안 주면은 말도 안 이미 되는 상 것 많이 같아. 받긴 했어. 특히 그 장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소개하잖아 행맨이 옆에 있는 사람 $10,000짜리 내 보물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손 막 치켜들면서 예 막 이러잖아. 너무 귀엽지 않냐? 너무 웃겼어 그때. 아니 무기 얘기하니까. 부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아리랑 쓰리랑 부부가 근데 무지하게 또 맞아대니까 거기에서 대화는 안 해지 뭐. 내가 세디스트라고 얘기한 게 무지하게 맞아요. 팔꿈치로도 맞고 뭐 주먹으로도 맞고 막 처음 등장할 때 내가 신호를 줄게 무슨 팔꿈치를 때리면 닥치라는 뜻이야. 그냥 말로 하라고 신호를 주지 말고. 기타 치는데 처량해 보이지 않았냐?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기타 친 다음에 기타 부셔버리잖아. 기타 부시니까 야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다시 수갑으로 묶으려고 그러니까 노노노노노노 이래. 여자 노노 이러니까 그러니까 행맨이 예예예예예 이래. 예예예예예. 아 이것도 너무 꽁트가 너무 재밌는 거야. 여기선 연기 뭐 어떻게 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갖고 너무 앙상블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마지막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데이지가 되지. 팔에 묶인 바람에 시체에 얼굴에 피를 몇 번을 튀기는 거야 진짜. 결국에 마지막에 화룡정점을 찍죠. 눈탱이 반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입에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팔꿈치를 맞으니까 꽃뼈 완전히 으스러져 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진짜 자기를 놔버리지 않으면은 그런 세디스트 연기 안 되거든. 세디스트. 아니 맞으면서도 실실 웃잖아 나해 막 하면서 웃으니까. 그러면은 슬슬 명장면을 각자 선정을 하고 마무리까지. 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 뱅스가 커피 마시기 직전까지 장면. 바스티얼러티 음악이 나오는 그 장면 쭉 그 장면까지. 네, 저는 문에다가 못을 박는 장면을 다? 문을 계속 차례로 박는 장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장면이 물론 진짜 시발점은 워렌과 장교의 총격 장면이겠지만 그게 진짜로 시작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있어서 야 박어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꽁트의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보게 되니까. 저는 이게 아마 올해의 명장면으로 뽑힐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맨 처음 장면이죠. 십자가에 예. 못 박혀서 달려있는 그 나무 석상이 눈에 완전 덮여있는 데다가 마차가 살짝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딱 되는 그 초반 장면. 그때 나오는 음악이 제목이 이 꽈트로 파세제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도 무슨 욕 같다. 이태리어예요. 꽈트로가 네, 파세제리가 승객들. 역마차에 탄 4명의 승객들을 얘기합니다. 오비하고 보안관, 사무엘 잭슨과 행맨 이렇게 4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음악 굉장히 좋아요. 되게 삭막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엔리오 모리코네는 진짜 이렇게 첼로를 잘 쓸 수가 없어. 예수고 뭐고 없다 이거지. 딱 그 생각했어. 그냥 지금 내가 보여줄 세계는 뭐 기독교 뭐 종교 신 좆가라 그래. 예수는 죽었어. 뭐 이런 얘기. 여기에 지금 권성진학이 있는 것 같아? 우린 피바다가 될 거야.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예수를 죽이는 듯한 그런 장면.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니까. 거기에 나오는 화면과 음악과 옆에 살짝 나오는 트레일러 같은 그 장면은 죽입니다. 이 장면은 와이드로 한번 보고 싶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앞서서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마무리는 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별점은 4.5점 줄게요. 왜냐하면은 초반에 지루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0.5점을 깎게 한 그런 거고요. 이런 또라이 같은 영화가 하나 정도는 나와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데 또라이 영화긴 한데 사람들한테 일단 이해라든가 설득은 다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생각도 많이 남겨요.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너가 생각할 때는 어떠니? 그러고서는 마지막 결말 장면도 그렇고 낭독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악인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선한 사람에게도 좀 뭐한 그 8명의 캐릭터가 결국에는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석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물론 다른 로튼토마토라든가 다른 평단에도 그렇게 평점을 매기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기는 돼. 잔인한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또 거부감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월에 그나마 볼만한 영화를 하나 꼽는다면은 이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런닝타임이 길어서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12시에 도착을 했거든 결국에는. 그래도 나는 그만큼 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인터스텔라 볼 때도 내가 넓은 상영관에서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꼭 가서 넓은 상영관에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있네요. 네. 예. 타란티노의 폭력이 연출되는 특성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타란티노가 자신의 폭력 미학을 발현하기 위해서 병신 하나 잡아놓고 패는 패턴이 이번에도 발휘가 됐다고 보고 예컨대 데스프루프에서는 변태 성욕자가 나오고 바스터즈에서는 나치가 나오지 아예. 그치. 그리고 장고에서는 인종차별자가 나와. 이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고 잔인하게 다뤄도 별 거부감 안 느끼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진지하게 민족 문제나 성 문제나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누구나 린치해도 욕 안 먹는 대상 하나 잡아놓고 마음껏 가둬놓고 패는 이런 거를 좀 즐기지 않나 싶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백인 갱 문화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평점을 주자면은 저는 3개 반 정도 주겠어요. 뭐 타란티노의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탁월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뒤통수 치는 맛이 없었어. 내가 타란티노 영화 중에 높게 평가하는 거는 바스터즈인데 네. 바스터즈는 어떻게 뒤통수를 쳤냐면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는 서사로 진행되는데 히틀러가 암살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나는 엄청 궁금해하면서 봤단 말이야. 근데 바스터즈는 그냥 히틀러를 죽여버리는 엔딩으로 끝나버려. 존나 완전 맛이 가는 엔딩이지. 대체가 없었지. 실제 역사고 뭐고 그냥 쌩까고 나는 웃기게 뒤통수 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런 식의 뒤통수 치는 맛을 타란티노 본인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헤이트풀 에잇은 예상 못하는 지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뻔해가지고 너무 진부하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거는 그냥 타란티노 패턴이구나라고 생각할 게 좀 많아서 타란티노 치고는 평범한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3개 반 정도를 줬습니다. 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왔을 때 그냥 총 벌집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길게 안 끌어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을 얼마든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지 오빠가 나타나는 장면도 너무 뜬금없는데? 이런 의문이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영화가 나를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은 주긴 했지만 사실 그런 데 있어서 허점은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뭔가 전편들에 비해서 우리들한테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확실한 결말이 있었다거나 그렇다기에는 이것도 조금 찜찜해. 아브라함 링컨이 뭐 흑인한테 친구였고 뭐 언제까지 우리 응원할 거고 뭐 나중에 가서 만날 때까지 우린 친구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장식이지 장식. 나중에 그냥 미국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거랑 뭐 비슷한 수준의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굉장히 서스펜스적이고 재밌는 요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재밌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타란티노 영화는 물론 재밌고 괜찮긴 하지만 삶에 대한 질문, 고찰, 곰곰이 생각할 거리까지 던져주기에는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전에 배경 얘기했지만 난 배경을 그렇게 찍을 것까지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레버넌트 겨울 배경으로 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찍었잖아. 나는 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찍을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헤이트풀 8 이 정도였고요. 저한테는 헤이트풀 1이었습니다. 1번 안 찍어야지. 극혐 1번. 뭐 이 정도. 이것도 복선 없는데? 복선 있겠지 뭐 나중에 거의 이제 채닝 테이텀 수준인데. 예, 복선이 없어요. 복선은 저번 주에 깔았어 내가. 송신도 할머니한테 저번 주에 깔았다고. 네. 원래 저번 주에 복선을 깔았으면은 욕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아쉽긴 해요. 뭐 헤이트풀 8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